네, 종합 토론을 함께 즐기시다가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요.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 오늘 행사의 타이틀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댓글창에 의견이나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 좌장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질문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준비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좌장이신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네, 자리를 지켜주셨는데요.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신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일 포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좀 힘드셔서 막 끝부분엔 거의 막 빈자리 일색인데 그래도 오늘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게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국내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글쎄 뭐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쟁점들은 사실 총망라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뭐 국내 뭐 시장 현황이라든지 법제 현황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상표적 사용이라든지 뭐 메타버스상 가상 아이템의 뭐 디자인권 보호, 그다음에 뭐 디자인의 중첩보, 또 메타버스상에서의 NFT의 사용, 뭐 디지털 트윈 등 사실 저희가 심층적으로 종합 토론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해보고 싶은 쟁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종합 토론이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더레이터의 재량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뭐 살펴본 것처럼 각국의 법제 현황도 다르고 지금 현재 지식재산권법 체계 하에서 사실 이제 불명확한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쟁점인데요. 특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이제 말씀하신 쟁점이 이제 바로 뭐 관할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상표나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고 또 상당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희 뭐 메타버스 상에서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국제 협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 종합 토론은 메타버스 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좀 국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상 기존의 웹 2.0 시대의 온라인 분쟁 해결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선 발제자분들께서 또 다른 발제자분들의 발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또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종합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 사항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한지영 교수님께서 먼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입니다. 오늘 와이포 그다음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개최한 이 메타버스 IP 관련된 쟁점 이 국제 포럼을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야 이게 쉽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작권하고 산업재산권은 서로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기본적 원인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베른 협약에 의해서 무방식주의에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그런 반면에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야 권리자로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 유럽에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서 예를 들면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를 하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보호를 한다. 그 법제가 서로 다른 그런 국가들 간의 메타버스 상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중국법 이제 관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럽의 미등록 디자인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바로 이제 침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그 반대도 여전히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법의 기본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국제사법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정안, 본인의 사견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안들이 과연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기구로서 WIPO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이제 중재에 대해서도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중재나 국제 협약, 포럼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고 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이라든지 저희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또 추가적으로 같이 의견 있으신 저희 발제자분 계실까요? 저희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운영의 묘를 겸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좀 저희가 질문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규호 교수님께 아마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발제 내용 중에 이제 네이버 그 약관에서 그 익스클루시브 초이스 오브 코트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초이스 오브 코트는 코트와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규호입니다. 이기호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네이버 제페토의 그 이용 약관을 보시면은 국제재판관날에 관련된 합의는 있고요. 중거법 지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거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중거법 지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 그 국제사법에 관련된 중거법이 지정돼 있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뭐 이렇게 적용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제사법이 이제 개념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여서 이제 또 저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와이포 중재센터에서도 지금 줌으로 같이 종합 토론을 참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아, 네. 저희 이제 좀 전에 이제 한지영 교수님께서 WIPO의 뭔가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에 지금 WIPO 같은 경우도 디지털 저작권이라든지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그다음에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존의 디지털 뭔가 이 분쟁과 디지털 콘텐츠 분쟁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I may, 제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지요? 네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권아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3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저희 센터의 이그나시오 데카스트로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연사님들의 발표를 통해 모두 메타버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국가마다 법제가 다양하고 더욱이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분쟁이 발생할 때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대처할 때 당사자 자치 원칙에 근거한 조정,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기구로서 회원국들의 국제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터라 이규호 교수님 발표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칙 중에 공정성이나 제3자성 혹은 중립성, 독립성 측면에서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밀성이고요. confidentiality고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특히나 자주 다국적 요소가 수반되는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때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센터의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 중재 조정 서비스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말씀하셨던 이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원의 동일성 증명과 관련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크게 보면 사실 이제 디지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이런 분쟁 해결 구조들이 또 유용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 메타버스만을 두고 볼 때 혹시라도 이런 중재 시스템이라든지 ADR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점들이 어떤 점이 있을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우리 연사분이 계실까요? 어떠신가요? 네. 아니면 지금 저희 이제 분쟁 해결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계속 그동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의 연사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지금 약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WIPO의 주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기관들이 좀 주도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계속 수요도 있고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실제 기업이라든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 계시는 저희 쉐인 오렐리 법률 고문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쉐인 오랄리인데요. 예, 일단은 표준 약관이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 결국은 예, 기술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구축하는지를 보면서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한다. 그래서 표준 약관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라이즌 월드 이용 약관을 보고 또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의 이용 약관을 보면
별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정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표준 약관과 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 아이디어 하나는 좀 논쟁적이지 않은 조항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갈등하지 않을 만한 조항, 예를 들어서 IP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창작자들의 소유권 귀속, 뭐 그런 문제는 기업들이 그렇게 뭐 이 쟁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분쟁 해결도 그렇게까지 논쟁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의 기업들 간의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관할권이라던가 지정 장소를 뭐 한다라던가 뭐 중재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된 것도 그렇게까지 논쟁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WIP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런 것 사실 이제 뭐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한 국가라든지 한 기관이 뭐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국가, 그다음에 업체,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의 저희 유형들도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좀 각각 유형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여기 관련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와이퍼 측에다가 이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그 이용 약관에서 그 실제로 그 와이퍼 조정 중재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한번 진짜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와이포 뭐 과가람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조정센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방금 이기호 교수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that's one for you, RM.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플랫폼 사업자에 관해서 플랫폼 사업자 관련된 어떤 분쟁 사건이 저희 중대조정센터에 회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앞서 언급드렸겠지만 그 비밀성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의 그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그 최근에 디지털 분쟁에 관련된 설문을 진행한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그 관련한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사실 지금 방금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저희 ADR의 아이러니하게도 ADR의 되게 장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성이 사실은 보장이 된다는 거고, 메타버스처럼 사실 이제 이런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뭐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저기 그 May I 오넬리 make a point on 변호사님한테 the 지금 질문하고 arbitration 싶은데요. issue? 예, 그
지금 이런 이용 약관에서 사실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단심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기업인 경우에는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원하는 그런 이용자의 경우는 중재보다는 소송을 더 원할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 이용 약관을 만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쉐인 오렐리 법률 고문께서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eah, and I think that's look. I think the reality is,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용 약관에 대한 재판을 원하고 ADR보다는 재판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뤄봐야 될 문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ADR 같은 경우는 여러 대안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플로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그러면 그 토마스 딜런 법률 고문께서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Yes, I just wanted to make a couple of short points about. 네, 잠시 첨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ADR에 대해서 대체 분쟁 해결 방식, 특히 WIPO에서 제공하는 AD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그 중재 판정 결과를 실행하는 것은 국제 판정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ADR의 판정이 항상 국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늘 해결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협정은 이 국제 사건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합의를 업계에서 도출을 해서 그 약관을 표준화해서 만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떤 경쟁 우위를 다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산업에서 그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업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경쟁을 규제하는 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일된 약관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소비자가 그중에 수용할 만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의 제정과 관련돼서 또 우려되는 부분들 또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늘 이런 뭔가 관할권 문제들이 나오면 늘 이제 대안으로 하나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국제 조약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법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법률 분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조약의 제정이 뭐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늘 저희가 이제 항상 같이 분쟁 해결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새로운 조약일 수도 있고 뭐 기존의 조약에 좀 추가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국제 조약의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 연사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좀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베렌도르프 공사 참사관께서 좀 혹시라도 이런 국제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해외의 외국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 잠재적인 침해가 세계 각국 그리고 모든 지휘재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등록 디자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침해가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니까 특히 유의미하게 들렸던 것이 앞으로는 지식재산권법보다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이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이 법에 대해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지는데요. 우리의 법적인 제도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제협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혹은 WTO TRIPS를 개정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TRIPS에 대한 그 각국의 어떤 갈등 그리고 긴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지만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 아주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R에 대해서도 대체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모든 양 당사자가 모두 ADR 절차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늘 이 ADR 절차에 합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WIPO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수도 제한적이죠.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진짜 피해인지 실제 악의적인 어떤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경우하고 또 악의가 없었던 그 선의의 그런 그 피해를 입힌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참사관님께서 사실 답변해 준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이런 국제 포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중에서 저희 그 마스다 변호사님께서 화이트 페이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선언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도 또 이런 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나 컨센서스 도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마이크를 네,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Then,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백서 같은 경우는요, 그 자민당이 발간한 백서인데 이게 또 사실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 메타버스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긴 한데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의 사용을 제어한다라던가 관리한다라던가 그런 측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을 한다 또는 저장 기술을 이용을 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적인 측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적인 측면에 초점 맞춰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백서가 그 분쟁 해결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향후에는 이 소비자 보호 문제, 그 암호화폐라든가 NFT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좀 점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백서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좀 개정되어서 발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 아마 새로운 버전의 백서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그 분쟁 해결 그리고 소비자 보호 문제도 이제 다음 백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타버스, 뭐 NFT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권리자 보호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방금 해주신 답변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 같고요. 저희 오늘 이제 김해창 본부장님과 이제 김창하 교수님께서 저작권, 그다음에 상표 디자인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다뤄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저희 뭐 국제협력 차원에서 좀 첨언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창호 교수님께 질문으로 좀 토론을 대신할까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안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이 디자인 보호법의 확장을 통해서 그 메타버스 내 이제 디자인 아이템들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말씀해주시고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법과의 조화도 검토해주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메타버스 내 보호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자유로운 이용의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같이 적용될 때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들이 어떻게 디자인보호법에서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사실은 디자인 보호법을 연구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과연 보호를 강화하는 게 맞는가? 사실은 디자인 보호법도 그렇고 특허법도 그렇고 지식재산법 전반이 그 목적은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자유로운 이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미국의 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이러한 그 디지털 디자인을 만약에 디자인 보호법, 즉 미국에서는 미국 특허법이죠. 미국 특허법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혁신을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건 사실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 디지털 디자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긴급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 자유로운 이용의 문제, 즉 저작권에서 풀어준 문제를 디자인 보호법에서 다시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디자인 보호법은 개정이 되고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꼭 고려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이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권리자 보호 그리고 한편으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다른 이제 권리 충돌하는 뭐 기본권들 문제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착용할 비매형 의상이, 그러니까 3D 디지털 의상이죠. 상표 로고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모용한 경우 IP 침해 이슈가 있을까요? 또 3D 디지털 의상이 비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여러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지금 IP 문제를 검토해 주신 한지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을 제가 보니까 가장 그 일반 유저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표법상 상표 사용 행위는 상표법 제2조 1항 제 1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를 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매용 의상에 상표 로고를 표시하는 행위가 과연 이제 상표 사용 행위냐? 일단 상표 사용 행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가상 세계에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비매용이라고 하니까 업으로서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비매용 의상인 경우에 상표권에서는 이거를 침해를 어떻게 그러면은 상표권 그 침해 성립 요건에 이게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특허의 경우에는 그 침해를 보는 행위에 업으로서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요건이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상표의 경우에는 침해를 보는 행위에 이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비매용 의상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 업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든 충족시키지 않든 간에 일단은 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3D 디지털 상품, 즉 3D 이제 가상 상품이 되겠죠. 가상 상품이 상표법상 이제 상품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3D 가상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 제9류 가상 상품을 해가지고서는 또 이제 상표 등을 출원하고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가상 상품을 비매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상표권 침해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를 이제 이거를 활용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 즉 의상 디자인 디자권을 모용한 경우에 IP 침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의상의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쪽으로 좀 물어봤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답안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미술 저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진 저작물, 화상이니까 사진 저작물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제 영상 저작물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지 저작물의 형태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이런 형태로 그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을 이게 메타버스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모형한 경우에는 이거는 비매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도 이게 업으로서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매품으로 할지라도 이거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그 실제 이 메타버스 이용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계속 좀 논의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사실 오전부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국내 시장 현황도 관련 법제를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 발제해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이제 포럼 내내 참석 계속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상당히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후속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고, 또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자리를 죄송합니다.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합토론에 수고해 주신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모든 발표자분들, 세션에 함께해 주신 발표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이것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송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